그리고 이제 읽을 사람은 누구인가? 뭐 내가 아직 책을 낼 것도 아닌데 뭐 벌써 독자를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책을 쓸 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쓸 것인가를 좀 구체화시켜 놓는 것들이 글을 쓸 때 좀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가상의 독자를 만드는 거죠. 뭐 여행을 좋아하는 50대 여성, 그리고 뭐 쉬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쓸 것이냐 또는 나의 여행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채로 쓸 것이냐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쓸 것이냐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에세이든 책을 쓸 때 어떤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대상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면 글이 훨씬 구체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렇다고 내가 이 가상을 독자를 정한다고 그 사람들이 딱 읽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글을 쓸 때는 내 나름의 가상의 독자들을 좀 상상을 해서 써보는 게 글쓰기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글쓰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뭐 문장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데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뭐 공통된 팁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단문으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문장부터 막 쓰고 싶은 열정이 넘쳐서 막 길게 쓰다 보면 나중에는 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처음에는 굉장히 짧은 문장들로 써보고 그 짧은 문장들을 이어보고 또 좀 긴 문장들을 떼보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글쓰기에 가장 초보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솔하게 쓴다. 이 글에도 진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꾸미고 포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솔직하게 문장이 막 화려하지 않아도 솔직하게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본 것들을 담백하게 써보는 것들이 좋고요. 그런 문장들이 사실은 읽기에도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느낄 때 진정성 있다는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미사여구나 수식어는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뭐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유럽에 뭐 돌길을 걸었는데 그 돌길의 느낌이 어떻다라든가 모양이 어떻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은 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들은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담백하게 쓰고 그 다음에 그 묘사들을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어떤 뭐 수식어 같은 것들을 첨부를 하는데 처음부터 많이 그러다 보면 내가 뭘 쓰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 그런 내 글에 대해서 좀 항상 그런 비판적인 시각들을 좀 가지고 내 글을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행 같은 경우는 자료조사가 굉장히 필수예요. 자료조사를 하고 안 하고는 내가 글을 쓸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쟁에 나가면 총알이라고 하잖아요. 그 총알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뭐 얼마나 많이 쓸지가 결정이 나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뭐 어디를 갈 건지 여기는 어떤 건지 뭐 버스를 타려면 티켓을 끊어야 되는지 현금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걸 쓰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조사가 많을수록 좋은 글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여행에 관한 글을 쓰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이 읽어보시고 이 책이 어떤 거에 관한 책인지, 이 사람은 어떤 거에 대해서 썼구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세부화 시켜보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면 글을 쓸 때도 내 글도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장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뭐, 단문으로 쓴다, 정직하고 진솔하게 쓴다, 미사여구를 자제한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문장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글은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해 온 글이에요. 이 책은 좀 글쓰기를 할 때, 보면 지침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일부의 첫 챕터에 나오는 할머니 집에 가다라는 거에서 첫 문단이에요. 우리는 대도시에서 왔다. 밤새 여행한 것이다. 엄마는 눈이 빨개졌다. 엄마는 커다란 골판지 상자를 들었고 우리는 각자 작은 옷가방을 하나씩 들었다. 아버지의 대사전은 너무 무거워서 우리 둘이 번갈아 가며 들었다. 굉장히 문장이 짧죠. 마치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그런 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어져요. 사실 뭐, 이 앞에 세 문장은 한 문장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대도시에서 밤새 여행한 우리는 시골에 도착했고, 엄마는 눈이 빨개졌다. 뭐, 이렇게 문장을 한 문장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문장이 짧을수록 더 강렬하고, 직접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써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팩트와 감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는 건데 이게 좀 길죠. 제가 내용을 다 읽어드릴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 글 쓰는 연습을 하는 방법을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우리의 공부라고 해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일부는 그 유럽 뭐 제2차 세계대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전쟁 중에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어서 저 헝가리 어디 국경 근처에 있는 할머니 집에다 애들을 맡기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뭐 9살, 8살, 9살, 10살 이렇게 되는 두 쌍둥이가 이제 둘이서 서로 공부하고 뭐 훈련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 일부에서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둘이서 글을 쓰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쓰는 게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그대로의 것들만 쓴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는 마녀와 비슷하다. 라고 써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마녀라고 부른다. 라고 써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할머니를 마녀라고 부른다는 팩트죠. 근데 할머니는 마녀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오는 느낌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팩트하고 느낌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두를 많이 먹는다와 호두를 좋아한다는 다르죠. 그리고 호두를 좋아한다와 엄마를 좋아한다는 같은 의미일 수 없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두를 좋아한다는 입안에서 느끼는 쾌감으로 내가 먹는 걸 좋아한다지만 엄마를 좋아한다는 거는 감정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같은 좋아한다지만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은 매우 모호하다. 그래서 그런 단어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사물,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묘사, 즉 사실에 충실한 묘사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요 말 자체가 이제 우리가 번역본이를 그대로 한 거라서 조금 어색해요. 사실 한국말로 읽기에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팩트와 감정, 그 다음에 감정에도 뭐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맛있다, 그 다음에 뭐 감촉이 좋다 등 이런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을 표현할 때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읽으면 글을 쓸 때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글을 쓸 때 그냥 뭐 내 감정을 좋아한다. 나는 유럽을 좋아해. 나는 뭐 여행을 좋아해. 이렇게 뭉뚱그려 쓰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어떻게 좋아하는 건지,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 건지, 뭐 걷는 걸 좋아하는 건지, 마시는 걸 먹는 걸 좋아하는 건지, 뭐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글을 쓰는 것도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글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씩 더 구체적인 팩트와 구체적인 감정들을 쓸 수가 있어요.